예, 11월 4일 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빅 이슈들이 많아요. 자, 주말 방송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변동성을 각오하고 첫날을 맞이했는데, 자,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 큰 호재가 하나 나왔죠. 예, 금투세가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시원하게 지금 또 우리나라 장이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흐름을 한번 잡아볼 거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슈가 미국에 있지만, 자, 우리나라가 정말 눌리고 꼴찌다 별별 얘기 다 있었던 이 한국이,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 이번 주 미국 잘 부탁할게. 요런 뉘앙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빅 이벤트는 대선이죠. 자, 미국 대선에 드디어 결과가 나오고, 자, 주말 시황의 그 흐름을 한번 시나리오별로 쭉 적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FOMC의 파월입니다. 경기와 금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또 기준을 잡아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금투세가 폐지가 됐어요. 몇 개월 걸렸죠. 어쨌든 늦었지만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급 볼 수 있는 외국인이 좀 바뀌었을까요? 그런 흐름 좀 말씀드릴 거고, 자, 금투세든 수급이든 제일 눌려 있었고 힘들었던 코스닥이 3.5%나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서름을 좀 빚고 꼴찌 탈출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들이, 시장이 주도주라 말씀드리는 빅바이오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 바닥을 볼 수 있는 엔터주들도 좋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빅테크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얘기할 때 그 젠소랑이나 TSMC 분들이 나와가지고 언급을 또 하면서 또 흐름을 좋게 만들었죠. 내용 볼 거고요. 자, 마지막 파트 또 종목 시황에 가서 제가 코스닥을 정말 눌리고 하지만, 작년에 11월 달도 기억나시겠지만 진짜 눌리고 하면 나중에 급등을 할 때 수백억들 정말 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수백억 비밀이라고 한번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런 날은 사실 정말 우리가 잘 기다리고 계속 봐주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바닥 확인 시그널을 몇 개 말씀드리면서 힘드셨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힌트를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이고, 오늘은 제가 빅수급 제이싱 측면에서 이럴 때 강한 종목들이 정말 큰 의미를 갖고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다 말씀드릴게요. 자, 소수정의 5% 젤리 채널이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번 주 잘 가고 상승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에 띄워놓은 거는 코스피 선물입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자, 미국은 빅이슈의 한 주.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짝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등락이 되지만 상방에서 변동성 정도 말씀드렸고, 여전히 대선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누구 된다, 이거 되니까 수혜다 찍게 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경합주까지 오차범위 되고 막판에 민주당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죠. 하지만 절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말 시황에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됐을 때, 자, 고금리가 간다, 강달러다, 정시가 상승 갈 수 있을 거란 그런 흐름이 미리 또 선반영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는 고금리가 4.3 이상에서는 오버된 슈팅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혹시나 해리스가 된다 해도 민주당이 됐을 때 정시가 별로 나빴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린 사람이나 2차 전지에 대한 단기름 정도도 언급을 드렸죠. 결국은 막 지수가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고 매크로나 이런 거 혼잡되게 된다 하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그런 흐름 흔들리고 FOMC나 파월이 기준을 잡으면서 저는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살짝 빠졌어요. 104.5로 중반까지 갔다가 오늘 떨어지다 보니까 딴 환율이 좀 강세로 돌아섰고요. 10년 물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지면서 4.3 정도 돼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잇따라서 FOMC가 나올 텐데, 근래 들어서 허리케인 때문에 물가들이나 고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워낙 스마트하고 수급들이나 투자자들이 빠르기 때문에 별로 이제 큰 흐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FOMC에서 25bp 인하를 한다고 보는 게 저는 정설로 보고 있고, 뭐 동결한다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여전히 고용이든 뭐든 큰 흐름상은 연착륙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해도 파월의 멘트나 FOMC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나 정시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나, 그런 기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나스닥, 엔비디아가 대장주죠. AI의 가장 핵심주인데, 자, 20일입니다. 20일 날 실적 발표니까 우리는 21일 나올 테고,
말씀드렸던 다우 30, 이 정통 지수예요. 정말 30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여기에 드디어 편입이 됐어요. 되다 보니까 올라가 있죠. 추가로 올라가 있고 딴 애들도 못했던 엔비디아, AI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볼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를 보는 지표로서는 나스닥 빅테크 기준이겠지만 조금 되고 안 되고를 제가 나눠놨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 있지만 금리 떨어지는 거로 보기 때문에 중소형 러셀 지수라든지 헬스케어도 추세 괜찮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금융주까지 보면 되죠. 자, 요거는 약간 이슈인데 지금이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하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는 약간 위에서 등락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왔던 이슈 보시면 가장 크게 투자했었고 그 펀드에 50%나 들고 있던 애플을 계속해서 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은 시총 1위도 있지만 미국 주식 대표에 대한 그 성격, 버크셔 해스웨이 자체가 미국을 정말 좋아해요. 미국에 대한 대표 펀드로서 워렌 버핏의 흐름은 상당히 큰데 BOE는 애플이 추가 매각하면서 현금 비중도 사상 최대다. 작년부터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애플 떨어지고 뭐 버크셔의 주가 빠지면은 참 그 비중 줄이면 미국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나 비관론자의 가장 대표적인 핑계거리가 됐었어요. 근데 1년 또 어땠죠? 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추정할 수 없는 정말 무마무시한 그런 연수익을 내고 있는 위대한 장기 투자자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타임이 있죠. 이 단기라는 게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타임에 떨어졌다, 팔았다,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큰 추세 보시는 게 좋아요. 한 케이스나 예를 들어 드리면 2000년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 7년에 서프라임 되기 전에 엄청난 큰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올라가니까 미리 팔아놨어요. 팔아놨다가 오히려 기다렸는데 더 올라가는 거야. 슈팅 막 더 되는 거야. 그때 버블 슈팅 있었잖아요. 그때 팔았던 걸 다시 샀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슈팅 될 때 손이 막 못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도 버블 슈팅 상당히 크게 나왔을 때 한번 실수를 단기적으로 했던 적이 2번 다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지 말자. 그냥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 10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해도 2, 3년 더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재정부채 때문에 야 미국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연예인 걱정하듯이 미국은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기로 출렁거리더라도 재정부채 때문에 미국 망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같은 뭐 결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미국은 이렇게 흐름 보면서 변동성 기준 잡아주면서 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미국은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오늘 SK 그 서밋 나왔을 때 TSMC 수장도 의견했었는데 여전히 대만과 이쪽의 AI 가속기 칩 라인이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여전히 계속 얘기했던 블랙웰이 미쳤다 얘기하면서 이제는 로빈까지 나와요. 2026년 로빈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만 TSMC는 계속 나온 뉴스가 야 정설한다. 가격 단가 계속 인상한다. 계속 OP 마진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은 이제 박스 등락이라서 1%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또 가격 인상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오늘 정시가 휴장이었어요. 하지만 달러가 살짝 약세되다 보니까 엔화는 조금 떨어져 있죠. 151엔 정도고요. 자, 중국 홍콩은 여전히 4월 8일 요때 4일 8일 날 전인대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 눈치를 보면서 오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장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자, 간만에 이제 선물을 좀 띄워놨어요. 선물 사실 어렵게 보신 분들 계시지만 선물을 통해서 선물이 퓨처잖아요. 그 현물 주식을 약간 리딩합니다. 리딩하는 면이 있는데 그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승률이 대단하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하고 이 7월입니다. 이제 9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는 지금 10월, 11월인데 우리나라 정시는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은 이때든 보시면 똑같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얘도 여기 되면 또 사고 또 떨어지게 급락해서 되면 또 사서 올리고 또 그런 패턴이 반복되었다 보시면 돼요. 제가 5가지 우리나라 바닥 그 징후 중에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도 넣어놓은 이유인데 여기에서 또 양봉을 만들면서 좀 오늘 선물 플러스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3전은 사지 않았지만 파생 수급 같은 거는 상당히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띄워놨습니다. 어제 주말 그 주간 시황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8월, 9월, 10월 금리 발작 나가 급락을 하고
11월 1일 FMC 이후에 10일, 12월 달 날아갔어요. 그때 우리 빅스급주 상당히 많이 잡아 수익 냈던 도 기억나는데 11월 달쯤에 급등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11월 양봉과 작년처럼 그래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일단 실마리를 한번 풀었던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꼴찌 국장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수급과 투심에 영향을 줬던 금투세 때문에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미국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걸 잡고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금투세가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아침에 뉴스 나올 때도 제가 하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인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인을 했고 항상 반대했고 딴지 걸었던 진성준 이분 아시죠? 이분까지 확정 멘트를 하면서 확인이 되고 주가가 더 올라버렸어요. 자, 개인 투심도 회복이 됐고 어쨌든 50으로 늘어져 있지만 연말에 대주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주주 가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투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폐지 확정되면 이거를 제가 상쇄한다 그랬습니다. 작년도 그랬었고요. 일단 그래서 시장에 눌렀던 금투세가 맞았다. 이 금투세 하면서 별별 정치적으로 어떤 쉴드를 치고 말들이 많겠지만 이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정시에 눌렸던 거는 이견이 없어요.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게 풀렸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크고 뭐가 돈이 들어오는지를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시장 시그널이고 대장주 찾는 과정이에요. 가장 컸던 섹터의 반등 섹터는 당연히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가 여전히 전 주도 섹터 보는 거고 내년까지 보는데 계속 저는 좋은 시그널을 찾고 있는 거고요. 자, 바닥에 떨어져 있고 시장별로 가장 대표 섹터 중에 물론 빅스호까지는 아니지만 엔터가 오늘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JYP가 10%까지 올랐거든요. 뭐 저를 믿고 보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이제 괜찮은 흐름이었고 단타보다는 가장 시간이 좋아요. 오늘 물론 중국에 무비자 입국한다. 이게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뭐 그것 때문에 딴 것도 올랐지만 기준은 수급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전지도 코스닥의 주된 섹터입니다.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섹터별로. 여전히 이런 금투세 폐지는 꼴찌국장 탈출에 수급이나 투심상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작되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닥 순매수가 3천억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니까 코스닥 반등에 자기들도 편성을 좀 했다 보시면 되고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매도했어요. 뒤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3전을 누르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가운데가 좀 있고 하지만 코스피 선물도 6천 개나 순매수하면서 반등의 매수를 좀 줬죠. 자, 파생 포지션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물론 변동성이 있습니다. 파생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는데 오늘 선물도 사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뭐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트 내에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려는 그런 포지션으로 변화를 좀 했어요. 자, 제가 보는 어떤 빅수급 기준으로 시장의 흐름과 함께 기준을 잡을 때 여전히 빅바이오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고 상방주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떨어져 있다가 반등을 볼 수 있는 AI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파트 2에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 1위예요. 코스닥 독보적인 시총 1위와 빅바이오 가장 큰 알테오젠이 여전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0% 올랐기 때문에 얘가 그냥 대장이에요.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뭐 40만원 갖다 출렁거린다 별 의미 없습니다. 물량 들리시면 안 되고 필수 입픽주도 오늘 상당히 반등을 주고 있죠. 여전히 대주주 요건이 있지만 금투세 폐지가 이걸 잡아먹고 투심이나 수급을 할 거란 얘기를 드렸고 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말 간만에 말씀드려요. 정말 저도 바이오 좋아하는데 2020년도 그랬지만 그때는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나 진단키트 의료기기 같은 게 주된 거였어요. 실제로 어떤 암이라 이런 것들에 정통적인 바이오가 하기 위해서 매년 1월 달에 내년 1월이겠죠. CS만큼 중요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보는데 이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11, 12월 달에 바이오가 이 흐름 때문에 기대가 살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출렁거리더라도 내년 1월 달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간만에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에 기대를 줄 수 있는 큰 행사가 될 거다. 수년 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볼 수 있는 대형주 SK바이오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추세 바로 다 복귀시켰죠. SK바이오도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알테오젠도 보지만 알테오젠이 금요일에 살짝 밀렸습니다. 그죠? 밀렸는데 이게 11월 달 조정 들어가는 거 아닌가? 금투세 언제 해주냐? 뭐 이러다가 좀 조정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라는 건 화들짝 놀랐어요. 조금 빼놓고 볼랬는데
금투세 폐진에 다시 들어가자. 돈 다 들어왔습니다. 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 후에 횡보 조정, 그냥 추세 유지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빠지면 사도 되지만 올라가서는 물량 안 털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거는 앞에 종목 좀 얘기 좀 드리는 거죠. 자, 바이오 필수 이픽과 그 외 종목들은 오늘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는데 자, 두 번째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SK 그 최태원 회장도 AI 서밋에서 한 멘트들이 많은데 어쨌든 대장주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지금 앞에 말했던 미국의 변동성과 미국 비기슈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만큼은 안 올랐어요. 그래도 뭐 코스피도 당연히 금투세든 그 폐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다 같이 좋습니다. 자, 오늘 SK AI 서밋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빅테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죠? 큰 빅테크들이 글로벌적으로 하는데 서로 도와줘요. 왜? 서로 지금 플랫폼 만들고 커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스타워즈처럼 막 싸우기도 하지만 경쟁이나 이런 것도 자, 협력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젠슨 왕이 물론 스크린입니다만은 또 출연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이닉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수개월 전에 젠슨 왕이 삼성전자 HBM3 프로브드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급등했던 기억이 있죠.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참 멘트가 강한데 인세인 블랙에도 했었고 HBM4에 대한 납품을 6개월 동안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최태원 회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 회동한 적 있잖아요. HBM4는 뭐냐면 3 다음이에요. 2026년에 플랫폼 볼 수 있는 엔비디아 로빈 플랫폼이거든요. 야, 그것도 6개월 당겨달라 해. 이미 내년에 할 수 있는 블랙이 다 팔렸잖아요. 솔드아웃 됐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유추할 만한 내용인데 일단 말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수요가 커진다는 얘기죠. 뭐 그러다가 뭐 블랙엘처럼 살짝 그럴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상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스타워즈처럼 서로 경쟁도 하고 딴 것도 깔지만 계속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유는 뭐냐? 이제 AI의 극초기, 그냥 초기도 아니고 극초기다. 이런 얘기를 최태원 회장이 했고요. 향후적으로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에도 사업 협력 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워낙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비엔비디아 지형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다는 가속 기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들하고도 지금 HBM이 글로벌적으로 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들어요. 수율과 이런 것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얘들과 협의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기했던 포인트들입니다. 자, 오늘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랐어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를 컨트롤하고 왜? 전자라 가지고 코스피나 선물이나 파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주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6만 원대 나왔어요. 아주 급반등이 아니라 출렁출렁 그리면서 바닥을 만들어가고 많이 뺐기 때문에 쟤들도 쇼크 붙이면서 먹을 기회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생 옵션이나 포인트 말씀드리고 있고 쉽게 여전히 매수하진 않겠다. 오늘 너네들 금투세 되게 좋아. 코스닥 사고 코스피 선물도 사주겠지만 삼전은 아직까지 쉽게 안 사주겠어. 그렇게 보고 삼전이 확 안 올라가는 게 뭐 주주분들 죄송하지만 종목 장사에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전 주주들 빼고 딴 분들은 다 좋았던 그런 날이라 볼 수 있어요. 자, 별로업도 지수로 보는데 자, 자동차를 제가 바닥 만들기를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씩 풀어지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표적으로 자동차, 코스닥에서 엔터를 바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면으로 자동차는 물론 중기주와 배당주로 좀 길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자, 글로벌 완성차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사상 최초로 뭐 공장 막 줄인다 그랬는데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는 여전히 현대 기아차, 제가 이제 정의선 회장님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길게 볼 때는 괜찮은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한 2차 전지는 어닝 쇼크 났고 아직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만드는 밑에 등락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테만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을 말씀 안 드리다가 이렇게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만큼 개인들이 투심이 힘들었고 그냥 좌절 공포가 아니라 거의 좌조적이었어요. 정말 스스로 막 욕을 하면서 막 내가 왜 하고 있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EWY 보여드리겠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추세를 상방 찾아가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괜찮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면 작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진짜 힘들었을 때거든요. 작년에 9월 10월 달에 금리 발작되면서 950포인트가 750까지 200포인트 빠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다 털렸거든요. 털리고 나서 이때 급등을 하죠. 급등하고 급락한 이때 뭐 있었냐면 야, 공매도 전격 금지할게. 정부에서 약간 이제 정시를 부양하려는 의미였습니다. 그랬는데 올랐는데
다시 급락을 하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사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1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2달 내내 올라갑니다. 이게 2달간의 산타랠리예요. 이때 같은 케이스에 지수가 단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100포인트 정도 오를 때 종목이 40% 50% 더블씩 나요. 우리 그때 했던 게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봇, 제주반도체 같은 빅수급 대표주였는데 다 거의 더블씩 수익 났을 거예요. 이런 흐름만 나오면 우리가 11, 12월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시작을 했어요. 예, 빨간 양봉이죠. 근데 물론 미국 증시를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출렁거리더라도 가장 크고 대형주, 대장주 위주로 사시면 11, 12월 달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인트에서 보면 시그널들 많잖아요. 아까 말했던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살짝 바뀌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대장은 제가 바이오, 가장 큰 수급 들어왔던 빅바이오랑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금투세가 드디어 정치꾼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감사하고, 자, 거래 대금이 최저치도 바닥이었는데 11일부터 회복되는 게 보여요. 이런 것들 흐슬이 바뀌는 거죠. 자, 외국인 수급 3전 말씀드렸지만 3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딴 것들이 분명히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11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2016년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힘들지 않게. 하여튼 변동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자, 개인 예탁금도 50조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금투세 들어오고 고무저름 때문에 자, 금투세 폐지 이후에 이제 유입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7, 8, 9, 10월까지 정말 힘든 장세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그널 잡아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바닥 탈출되는 게 보여요. 예, 희망을 좀 가져가시고 변동성 주간이지만 등락이 있겠지만 11월 달에 월 양봉들을 가장 기준으로 두 번째 제가 하면 이제 월봉도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을 체크를 못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세부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